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문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40강입니다. 40강. 와, 우리 드디어 이제 3분의 2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문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제부터 정말 속도 좀 내서 여러분한테도 어휘가 많이 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속도를 더 내서 우리 아는 것들은 아주 체크하면서 아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접도 in 계속 할 텐데요. in, 안을 가리키는 in이었죠? 우리 23번에 impoverish부터 할게요. impoverish. 여러분 이거 in이 만약 부정 접두어라면 어때요? 가난이 아니다가 되니까 의미가 큰일 나죠. 부자 돼버려. 근데 역시 in이 in이라고요. 그래서 가난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하다지. 어떻게 보면 make poor 이런 상태로 in poverty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poverty가 가난이라는 건 다 아시니까. 예전에 poverty 이래서 이게 가난이었지. 오케이. 자,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24번에 보면은 impromptu가 있어요. 즉석의 또는 즉흥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 보면 역시 이제 prompt가 있는데 저 밑에 어근관리에는 prompt 있잖아요. prompt를 신속한다 아시는데 오히려 동사 강조하고 싶댔어. 그 옆에 격려하다, 고무하다 돼 있지만 밑에다 살짝 재촉하다도 좋고요. 재촉, 촉구, urge라든가 재촉하고 spur 이런 식의 의미로 얼마든지 오형식 되는 거 오히려 이거 강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impromptu는 어떤 식이냐면 자기 마음속에 언제든지 신속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만약 impromptu 만약 옆에 poem이라든가 만약 verse 해보는 거야. impromptu poem, impromptu verse. verse를 시라고 하잖아. 그럼 무슨 시겠어요 이게? 이게 즉흥시가 되는 겁니다. 즉흥시.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시를 쓰는 그런 아주 민족적인 아주 우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춘향전 봐요. 그지? 보면 딱 이도령이 변사또 회식하는 날 딱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어서 딱 그 자리에서 시를 읊어대고 우리 또 변사또도 답가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민족이 역시 시를 잘 쓰는구나. 언젠가 보면은 그 연예인들 쇼 나오면 맨날 삼행시 지고 그랬지. 그것도 다 그런 민족적 전통과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가끔 impromptu verse 시를 좀 써보는 즉흥시 같은 거 써보세요. 내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지. 내가 이거 미리 준비한 거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딱 인스피레이션 받아가지고 우리 저 진행하시는 그 선생님 성함이 이제 그 팅커벨 닮으셨는데 카메라 돌릴 수도 없고 참 팅커벨 김자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나 선생님입니다. 아주 막 열받아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바로 즉흥시를 한번 써보시죠. impromptu verse입니다. 자, 여러분이 운을 떼주세요. 김쌤! 지금 뭐 하는 거야? 졸고 있네? 나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거의 시라고 볼 수는 없고, 거의 그냥. 자, 아무튼 이런 거를 우리가, impromptu verse다. 왜? 마음속에 언제든지 prompt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절대 안 나가네요. 빨리 나가세요. 그 다음에, 25번 impute가 있습니다. impute는 예전에 한번 나왔죠. 우리 A를 B 탓으로 돌리다. 어법 기억나잖아요? 밑에 보면 impute his failure to laziness. 그의 실패를 무엇 탓으로? 게으름 탓으로 돌리다. 여러분 impute는 이렇게 덕보다는 탓이 좋아요. 밑에다 마이너스해서 주로 부정적일 때 많이 씁니다. 실패를 누구 탓으로 돌린다. 만약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이 문덕쌤 탓으로 돌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영작 왜 못해? She imputed her failure to 문덕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She imputed her failure to 문덕. 물론 잘못된 문장이죠. 의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덕을 이 김진아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좋아요. 이제 진짜 나가버리네요. 자 그리고 나서 26번에 보시면 inaugurate가 있습니다. inaugurate. 여기 augure란 단어가 이 점치다라고 단어가 있죠. 선생님 왜 취임이란 말과 점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에는 그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때? 옛날에는
그 어떤 지도자 뽑고 이럴 때도 막 점치고 막 물어보고 막 천지실력 있게. 그렇지? 옛날 그 지도자들은 점쟁이한테 잘 보여야 되지, 항상.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떤 문화적 배경. 역시 인간의 언어는, 문화적 산물이다. 아주 명확한. 근데 주의할 것은 취임시키다예요. 그 위에다가 취임하다 적고 가입해하세요. 이런 필기가 좋대서 취임하다 아니에요. 이건 수동태로 써야 된다고. 만약 그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뭐, 6대 대통령 취임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He was inaugurated요. He was inaugurated as the sixth president. 이렇게 나와줘야 돼. 이해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 말했잖아요. 시키다를 하다로 쓰고 싶으면 BPP 써라.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2번 시작하다. 문제 없죠?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시작하단 말일 때는 원래 의미가 다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건 좀 동요 좀 봐드릴게요. 26번 가서 begin, 그 다음에 commence. 오랜만에 나왔어요. launch도 원래 뜻 달랐잖아요. 원래 뜻은 뭐예요? 발사하다 또는 진수화, 진수시키는 거. 배 같은 거 만들어서. 기억나죠? 2번 역시 시작하다. start. 그 다음에 trigger. 트리거도 원래 방아쇠 당기다 이러다가 역시 촉발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install. install도 원래 주임시키다. 그 다음에 설치하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역시 시작할 수 있고요. get off도 있고 여러분 set off가 있는데 set off 얘도 off가 들어가니까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embark는 원래는 이제 배 타다입니다. 배 타다인데 나중에 시작하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배 탄다는 게 시작이다. 자, 그 정도 하고 27번에 inborn 볼게요. inborn. 베어에서 나타에서 나왔으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안에 있었다. 그럼 선천적인 거 아니에요? 선천적. 동의어 innate 있고 나중에 정리할게요. 자, 28번에 incarnate입니다. incarnate. 예전에 배운 inbody가 역시 첫 번째 의미 안에 있는데 육신을 갖게 하다. 그 inbody 박스체예요. 똑같습니다. 그때 inbody도 2번 구체화하다, 구현하다 있었잖아요. 여기도 2번 하시고 구체화하다 또는 그 한글이 좀 부담스러우면 구현하다, 실현하다. 오케이. 바로 realize. 어떤 꿈을 실현하는 거. 여러분이 가진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거는 그 이상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잘 기억하시랬고 나중에 명사, 자, incarnation도 하면 1번 육체를 갖추게 한 뭐, 그러다가 역시 구체화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 화신, 정수 그 의미로 예전에 강조했던 거 기억나요? 뭐 우리 예전에 픽처라든가 뭐 에바타라고 하는 에바타, 우리 아바타는 아바타 이런 것들 다 여기다 동요로 드렸잖아. 잘 기억하셔야 돼. 자, 좋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29번 29번에 역시 인센스로 가겠습니다. 인센스는 우선은 향이라는 구체적인, 여러분 뭐 우리가 향로 할 때 인센스 버너 하는 거 보면 향 있잖아요. 우리 장례식장 거기 가면 향 있지, 향. 이게 인센스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동사가 격분시키다 의미도 대단히 있어요. 뭔가 열과 연관돼 있는. 글쎄 우리말에도 열받아 막 이러잖아. 이러는 걸 보면 역시 미국 사람들도 열과 화 연관돼 있다. 역시 이런 생각. 자꾸 우리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합시다. 자, 오히려 역시 어근 관련의 캔들, 우리 양초. 두 번째 인센디어리가 이 단어는 비록 어근 관련이지만 별표하고 싶네요. 바로 이 단어가 방화범입니다. 방화범 하다가 나중에 선동자 이렇게 해서 arsonist라는 단어도 동요로 드릴게요. arsonist. 하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다. 그렇다면 뭔가 agitate하고 그렇잖아요. 선전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선동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30번의 incentive 보면은 이거는 요즘에 외래로 많이 써서 여러분 많이 쓰시죠? 우리 많이 쓰잖아. 사장님한테 가서 어머 사장님 일을 열심히 하시는 인센티브를 주세요. 인센티브 뭐 이런 식으로 자극, 좀 더 보너스를 주고 뭔가 자극이나 동기를 주라는 거예요. 모티브와 함께. 알겠어요? 두 번째 자극의 의미로 여러분 분명히 쓰고 있잖아요. 모티브인데
오히려 동의어 중에 모티브 말고 드라이브가 동의어되는 걸 아주 특이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드라이브라는 단어가 넓게 쓰지요. 드라이브도 얘가 충동도 좋지만 동기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의외로 동의어로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31번에 이제 insipient입니다. CIP가 잡다라서 어떤 걸 딱 잡는. 그래? 지금 초기의 시작을 하고 돼 있는데. 동의어 initial 나와 있고, initial. 처음인데, 여러분 그 시작을 한 말로, 이건 제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inchoate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inchoate은, 이 단어는 1번 시작의, 그러나 2번 뭐? 오케이. 불완전한을 아셔야 돼. 알겠죠? 1번 시작의, 그러나 2번 불완전한. 자, 이런 식으로 2번을 갈 수 있습니다. 자, 32번에 insight 봅시다. 자극하다, 선동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극, 선동. 자, 우선 혼동이부터 하고 할까요, 얘는? 여러분, insight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C-I-S-E. T 말고 S로 들어갔어요. 뭐예요? insight? 이거 뭐? 이건 뭐 컷이지 뭐예요? 자르다, 자르다. 자르다예요. insight에서 나중에 오히려 incisive라는 형용사도 나오죠. incisive 하면 아주 신랄한 날카로운 샵이에요. 그리고 여기 insight는 자르다가 아니라 역시 선동하다. 동의어가 좀 많죠. 동의어 좀 봐드릴게. 32번 오른쪽 가십시다. provoke 자극하다, stimulate 자극 문제 없죠. inspire가 나중에 또 나오는데 영감을 불어넣다고 이게 격려하다가 있거든. 격려란 말은 좋은 말이고 나쁘게 보면 가끔 할 수 있어 해 그렇게 이렇게 선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동의어 되는 걸 이해를 하시라고. 약간 나쁜 일을 격려하는 게 선동이거든요. 동의어는 되겠다 이런 자세. urge나 stir up. 자, 이거 말고도 참 많네요. 선동에 제일 많이 썼던 게 abet 아닌가요? abet. 특히 범죄 선동할 때 abet 잘 씁니다. 우리가 교사자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살인 교사 이럴 때 abetter라고 TOR 더 붙이면 abetter 교사자 되잖아. 이런 걸 보면 또 우리가 set on이라고 수고로 해서 어떤 걸 시작하게 하니까 될 수 있겠고 foment 어때요? foment 이것도 선동하다 충분히 가능하겠고 그렇죠. 제일 많이 또 쓰는 동의어 중에 instigate가 있는 instigate 많이 보셨을 거예요. instigate도 있고 또 goad라든가 goad 또는 prod goad나 prod는 둘 다 좀 약간 찌르다인데 찔러서 자극하듯이 역시 선동하는 그래서 이런 표현들 다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자극과 선동 좀 모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의어 정리할 때는 옳거니 하면서 딱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동의어 정리 한 100그룹 이상 해나가고 있잖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좀 해나가자고요. 자, 33번에 이제 incorporate가 있습니다. 합동시키다. 뭔가 하나로 합쳐나가는 combine인데 사실 이 단어는 어근을 보면 어근이 상당히 야하죠. 왜? CORP가 살이잖아. body. 그 인이니까 body에 집어넣는다. 무슨 합체 생각이 나는 그만 생각합시다. 네, 버퍼링 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게 이제 이런 논리에서 나온 말인데 어찌됐건 합동시키다. 동의어는 combine 동의어 많잖아요. 왜 merge라든가 이런 단어들 함께 하면 되겠어요. 자, 그림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34번에 incumbent가 나왔습니다. 야, 참 잘 안 외워지는 단어고 어려운 단어죠. 이 어려운 단어들은 대부분 이 어근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한댔는데 바로 이 경우도 그런데요. CUMB가 여러분 눕다라는 어근이 있어요. lie, 눕다. 이 어근 앞에서 정리했잖아요, 예전에. 그러면 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안에 또는 어디 위에 누워있는 어때요? 자, 오히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기 두 번째 재직 중인, 현직 중인 그게다 1번 합시다. 그게 오히려 1번. 왜? 예를 들어서 지금 현 대통령 우리 청와대 The Blue House 위에 또는 안에 지금 누워있는 분 그분이 바로 현 대통령입니다. 내가 현 대통령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딱 들어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자, 많은 현 사태는 현 대통령의 의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얘기지. 전직 대통령 탓이야. 뭐 이러지 말고 일단은 많은 현 사태는
현 대통령의 책임이다. 바로 2번 누구누구의 의무인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구나. 자, 그런데 그 의무인 할 때는 어법이 있으니까 오른쪽 용례 좀 보시죠. It is incumbent on you to do so. 자, 이 문장 밑줄 쫙 그놓고 거의 외워버리셔야 돼. 어떻게 씁니까? 바로 소위 말한 가목적어 있어가지고 가주어 있어서 진주어 to do so 쓰고 이런 식의 어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It is incumbent on you 또는 upon you. on 대신에 upon 써도 괜찮아요. upon, 오케이? 그래서 to do so. 그렇게 하는 거는 누구누구의 의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다 나중에 뭐 재직자까지 갔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그 밑에 아까 그 인센스 화나게 하다와 관계된 뉘앙스가 있습니다. 뉘앙스는 좀 아까 볼 걸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우선 irritate와 annoy가 있는데 irritate가 의미가 가장 넓다라고 되어 있죠. 넓고 아주 심각한 말이 아니야. 최소한 격분시키다는 아니더라고. 혹시 irritate에다 한번 써볼래요? 옆에다 격분시키다 하고 가입표 차라리. 여러분 irritate는 격분 아니에요. annoy도 그렇게 격분은 아니고. 그거 뭐냐? 격분은 바로 밑에 exasperate 같은 게 의미가 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의미가 센 단어들이야. 그리고 아주 센 거 골라드리면 저 캄퍼의 저 맨 마지막 그룹들 enrage, infuriate, incense 바로 얘들이 의미가 너무 넓고 막 격분시키고 뚜껑 열게 하고 꼭지 돌게 하고 막 히타빨이 사게 하고 막 우리말에도 아주 많은데 이런 것들이죠. provoke는 갑작스럽게란 말에 미치고요. 갑자기. 하긴 여러분 provoke가 자극하다, 도발하다죠. 도발하다. provocative라고 형사로 provocative 하면은 어때요? 도발적인 이잖아요. 그의 도발적인 말. 어떤 게 오죠? 가만히 있는데 멀쩡하게 갑자기 보더니 어이 빠가사리 갑자기 쳐다보더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치요? 어이 띠라이 갑자기 얼마나 열받아요. 이런 게 provoke 하는 거야. 뉘앙스 들어오죠? net는 또 달라요. 야 이건 따끔따끔 막 약 올리고 하는 것이. 그 옆에 보면 약을 올려 밑죽어서 화나게 하다. 이해돼요? 뉘앙스 재밌네요. 글쎄 좀 약 올린다 뭐 이런 느낌으로 화나게 하다에 약간 좀 vex도 그런 느낌이죠. vex. 이런 느낌이 있지만 이것도 이제 약 올리듯이 자꾸 화나게 하는 거. 근데 이 tantalize는 재밌는 단어 있지만 소개합니다. tantalize. 이 tantalize는 어떤 느낌이냐면 상대방을 글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애타게 하다인데 애태우다 이런 느낌. 그러면서 화나게 하는 거. 만약 배고파 죽겠는데 친구가 김밥을 하나 맛있게 싹 막 쌤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뭐 계란말이 김밥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남으면 좀 택배로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걸 먹고 싶어 죽겠는데 친구가 계란말이 딱 가지고 이렇게 젓가락 집더니 너 먹을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니 다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내가 다시 먹을래?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계속 그러는 거야 막. 이게 텐탈라이즈야. 마지막 거 딱 하나 나갔고 이거 먹을래? 그러니까 그래 가더니 툭 떨어뜨리면 땅바닥에. 이런 경우가 이게 바로 텐탈라이즈죠. 텐탈라이즈는 이렇게 죽든 말듯 이런 식으로 사람 아주 애태우고 하는 걸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aggravate도 원래는 가중시키다 했지만 구어적으로는 화나게 하다로는 오히려 또 쓰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밑에 보면 뭐 다른 단어도 좀 나와 있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분 화나게 하다는 골도 알아두시고 골. 야 이거는 좀 우연의 일치 같긴 하죠. 우리말에도 너 골랐지 지금 골랐어? 아직 안 골랐어? 이러지 말고 이 골이라는 게 화나게 하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ret도 화나게 하다. 짜증나게 하고. 원래 fret은 fret about 할 때는 worry about으로 달리 있습니다. 우리가 막상 fret about, worry about 걱정하는 거. 그럼 여기는 fret만 나오면 바로 타동사로 화나게 하다 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 get on somebody's nerves라는 표현. get on somebody's nerves. 이것도 알아두시죠. 이 somebody's nerves. 얘가 somebody's예요. 이것 보고 SBS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화가 나 정말. SBS 아니야. 누군가의 nerves에 올라탄다. 이것도 화나게 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get on's back up. 누구의 등을 갖다가 업 시킨다. 등을 이렇게 반드시 세운다. 이러면서 화나게 나.
여기다 화가 나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화나게 하다를 이렇게 말합니다. Get somebody's back up. Get one's back up. 이렇게 누군가의 등을 세운다.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주의할 걸 마지막 하나만 드리면 resent는 저 뒤에서 또 언급할 텐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resent라는 단어는 화나게 하다 아니에요. 지금 resent 하는 학생. 언어의 동요 아니야. resent는 뭐냐? resent는 뭐뭇에 화내답니다. get angry with. 뭐뭇에 화내다를 resent라고 그래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5분에 인덴트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자, 우리 지금 어원하기 때문에 영어 단어 한자와 같기 때문에 그나마 나온 거야. 안에 왜? 덴트가 들어있거든. 덴트가 이빨인 건 다 알잖아요. 그죠? 덴티스트가 뭐 껌장수 아니에요? 치과 의사잖아? 그런 거 보면 왜 이빨이 안에 들어가? 어떤 식이죠? 인덴트는 딱 좋은 게 이거야. 응?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자기 희생을 해서 수업을 해보죠. 인덴트는 이게 무슨 이게 사이코도 아니고 여기 잘 보시면 카메라에 안 잡히려나 보네. 좀 더 해야 되겠다. 여기 보면은 여기 물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보면 그래서 절대로 카메라 안 당겨주네. 아무튼 좀 줌 해줄 줄 알았더니 이런 아무튼 이게 보면 인덴트인데 그러니까 하고 아파라. 이렇게 물리게 하는 거예요. 움푹 들어가게 하는 걸 인덴처럼 이빨 자국 나게 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 저 밑에 어근 관련해 보면 덴트 있죠. 덴트. 움푹 패인 곳. 이것도 나름대로 필요한. 예전에 어떤 시험에 한번 나온 적도 있고. 경제 같은 게 말이죠. 가다가 완전 침체, 디프레션 말고 살짝 이렇게 이런 것도 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일시적인 불황, 침체도 이 덴트가 돼. 재밌잖아요. 왜 쑥 들어가니까. 자, 인덴트가 재밌는 게 나중에 이제 명사할 때 웬 주문서 이렇게 되고 그럴 텐데 특히 그럴 때는 명사 가서 indenture 별표하세요. 인덴처 얼마나 잘 나오는 이건 잘 나오는 단어야. 토익에도 잘 나오고 아주 별표하셔야 돼. 인덴처가 갑자기 저 밑에 날인 증서, 계약서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 계약서 같은 거 봤어요? 계약서 보면 절취선이 어떻게 돼 있죠? 이빨 자국처럼 이렇게 톱니 자국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이해돼요? 바로 이런 식이에요. 아우 이렇게 이런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덴처를 갑자기 계약서 컨트랙트 알죠? 컨트랙트의 동료가 되는 거예요. 재밌지? 오케이. 잘하셔야 됩니다. 이빨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식입니다. 자, 이빨 나온 김에 차라리 오늘 투수라는 단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빨이 나다라는 이가 나는 거 애들이 이가 나잖아? 이가 나는 거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카라투스 이 동사 컷 쓰는 거 반드시 하셔야 돼. 카라투스 이게 이가 나답니다. 자, 이거 학생들이 맨날 와서 질문하는데 쌤 이를 자르다는데 왜 이를 잘라요? 이를 자르는데 근데 왜 이가 나? 자, 이런 걸 보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해줄 텐데 이 결과 목적어라고 해서 이럴 때는 이를 자르는 게 아니라 컷을 하고 이가 나오는 거죠. 잇몸을 자르고 이가 나와요. 이렇게 해석하는 걸 결과 목적어 해석 방식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잇몸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cut, 역시 이가 나오다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36번에 이제 인디지너스가 있습니다. 인디지너스는 역시 토착의 고유라고 우리가 뉘앙스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오른쪽 가보시죠. 뉘앙스가 있습니다. 인디지너스는 거기 동식물의 특히 밑줄거서 동식물 우리가 인디지너스 무슨 그 밑에 애니멀 한다거나 그러면 전 토착인 동물 우리나라에만 일단 원래 있었던 진돗개 같은 건 우리나라의 토착인 개잖아. 그죠? 또 밑에 보면 용례가 오른쪽 뉘앙스에 The potato is indigenous to South America. 감자는 남미가 원산지래. 이런 식. 만약 캥거루라면 어떻게 해서? Kangaroo is indigenous to Australia. 이해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밑에 인데믹은 뉘앙스가 특히 병에 대해서 질병 밑줄거서 그래 한글 풍토성이라고 돼 있잖아. 예전에 나왔죠? 풍토성이란 말은 병이 어느 지역에 국한된 만약 목동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목이 아프다고 그러고 이런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썰렁하지만
저 안산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안 산다 그러고 이혼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농담이에요. 아니면 저기 대구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대구병 걸려서 뭐 이런다면 그런 식인데 농담이에요. 아무튼 인데믹은 그런 식의 어느 지역에 있던 병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나중에 이제 쫙 퍼지면 에피데믹이라 했잖아요. 에피데믹, E-P-I-D-M-I-C. 반대로 유행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인디지너스 봤고요. 이 단어 37번에 있는 인디전트와 혼동 오히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철자 발음으로 잡고 있습니다. indigenous. 그 다음에는 뭐? indigent. 발음도 쉽고 가난한. 왜? 인디전. 이제 뒤졌다. 인디졌다. 나 먹을 것도 없다. 이게 인디전트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다가 더 하나 뭐? 바로 인디그넌트라는 구에 있는 분개한까지 세 가지. 자, 항상 이런 생각. 시험에 A번에 인디지너스 나오고 B번에 인디전트 나오고 C번에 인디그넌트 나온다면 나는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 말고 내가 말해준 거 말고라도 어때요? 여러분이 알아서 얘들은 헷갈리겠다. 그런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오케이? 38번에 인듀스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도하다, 설득하다인데요. 자, 두 번째 역시 논리에서 나오는 거 뭐? 귀납하다. 하긴 귀납이라는 것도 하나의 결론적으로 유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와는 되는데요. 귀납할 때 동의어 재밌죠. 괄호 안에 generalize, 일반화하다. 왜냐면 구체적인 얘기에서 general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일반화하다가 동의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 반대의 단어가 이제 연역하다 디디스잖아요. 디디스는 보통 동의어를 주면 뭘로 줬더라? 디디스는 뭐야? 이게 infer, 추론하다로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induce는 일단 generalize, 그 다음 deduce는 infer 이렇게요. 자, 39번에 indulge라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indulge. 자, 이 단어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욕망이나 정열을 만족시키다. 결국 satisfy의 동의어인데요. satisfy는 satisfy인데 조금 더 세련되게 한번 바꿔본다면 satisfy 그냥이 아니라 satisfy too much가 낫겠어. 뒤에다 살짝 too much를 한번 너무 많이 만족시키는 거. 이게 바로 indulge가 됩니다. indulge는. 알겠어요? 그래서 제멋대로 내버려두다도 마찬가지지. 그죠? 어때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야. 자식이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 이게 indulge랬어. 저 밑에 형사 보시면 indulgent가 멋대로 하게 하는 보세요. 관대한인데 여러분 이 단어 예를 들어 우리 관대한 하면 tolerant 생각나지. tolerant. 근데 tolerant보다 의미가 훨씬 센 거야. 어떻게 보면 역시 뭐 너 너무 tolerant한 거야. 그러니까 tolerant에 써놓은 다음에 부등호 표시. 얘보다 훨씬 더 많이 관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 생각에 tolerant한 건 좋죠. 여러분이 부모님 되면 tolerant 해야 됩니다. 그러나 indulgent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얘 망가질지도 몰라. 얘가 막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거야. 막 애가 막 무슨 뭐 이상한 거 막 엄마 부탄 마시고 싶어. 근데도 부탄 사다 주고 막 모자라다면 막 LP통 큰 거 시켜주고 막 뭐 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거 indulgent야. 너무 그러면 얘 망가져요. 그래서 뭐 역시 좀 엄하고 좀 너무 엄하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stern 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케이. 이 단어 보면은 그 애를 갖다 너무 응석받아주고 이런 느낌. 그런 점에서 애를 응석받아주고 너무 이렇게 예뻐하고 하는 걸 커들이라고 그러죠. 커더. 잘 기억하시고 spoil. 이 단어 참 spoil 망치다지. 보세요. 너무 애 응석받아주다 하니까 애 망치잖아요. 베이비도 그래요. 베이비. 내 새끼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막 오냐오냐고 하는 거. 이런 경우 있잖아. 이런 식이고 pamper. 오케이. pamper도 기억하시고 이런 단어들이 다 너무 응석받아주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와 또 연관된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 맹목적으로 사랑하다. 너무 맹목적으로 사랑하다를 나타내는 단어가 do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ote는 부모나 할머니가 자식을 너무너무 귀여워하고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이런 걸 dote라고 그래요.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거. 알겠어요? 그저 그냥 어이구 내 새끼 막 이렇게 막 너무 오냐오냐하다. 오케이. 이게 약간 표준말은 아니지만 오냐오냐하다. 이게 참 좋아요. 애들 성격 버린다고. 쌤도 사실 쌤이 집에서 장남이라서 우리 할머님이
나를 너무 오냐오냐 하셨어요. 너무 오냐오냐 하면 성격이 애들이 이상하다고. 근데도 이렇게 성격 안 이상한 거 보면 난 참 애가 원래 참 올바른 애인가 봐. 아무튼 우리 할머님 나만 보면요, 어렸을 때 맨날 어이구 내 새끼 오냐 막 학교 갔다 오냐 막 이러고 막 밖에 비 오냐 막 네 비 언제 오냐 막 이러더라고 맨날.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이제 40번 보죠. 40번에 infer가 있습니다. infer 아까 나왔듯이 deduce와도 연관시킬 수 있는 추론하다. 문제 없죠? 추론. 뭔가 추론이란 말은 안에 끌고 가다니까 역시 어떤 패러그래프를 보고 들어가서 어떤 내용 같은 걸 끌고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응관리를 보면은 그 fer가 있는데 오늘 fer는 한번 정리할까요? confer 배웠죠? 1번 협의하다. with 쓰면서 confer with. 수여하다 할 때 어법은 뭐예요? confer A on B. 어법 A on B 기억하시고요. transfer도 옮기다, 갈아타다. 이거 옮기다, 갈아타다 뭐 넓게 다 쓰면 됐어. 뭐. 무슨 뭐 전학 가다, 뭐 전근 가고, 뭐 요즘에 편입하고 다 transfer야. 알겠어요? 뭐든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되지. 하긴 지하철에서도 transfer 나오죠? Next stop is 동대문. You can transfer to red number 1 line. 발 조심하세요. 뭐 이런 들은데 아무튼 이런 경우가 또 transfer고요. 잘 나오잖아요. 이거 말고도 ferry 어때요? ferry가 나룻배인데 나룻배가 왜 사람을 끌고 가주잖아. 이제 보니까 fertile이라는 게 왜 비옥한이겠어요? 우리에게 많은 곡물을 끌고 오는. 그래 fertile 나온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defer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 1번 연기하다, delay. 2번 순순히 따르다. 두 가지로 연기하다와 순순히 따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놓으시고요. 자, 41번에 inflate가 있습니다. 부풀리다. 구체적입니다. 정말로 부풀리는 거. 나중에 우쭐하게 하다 뭐 사람을 좀 우쭐하게 하는 거. 추상적이죠. 공기하고 이렇게 우쭐과 이렇게 뭔가 잘난 척하는 게 공기 들어가는 건 충분한 게 우리 유명한 표현으로 잘난 체하다는 미국 사람들이 프로네일스 하는 거 봐요. 이거 보면 되죠. 이거 많이 유명한 표현이에요. 프로네일. Don't 프로네일스 하면 잘난 체하지 마라. 왜? 잘난 체할 때 실제로 공기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난 체할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명사 보시면 이제 부풀림에서 팽창 갔다가 나중에 그렇죠. 우리가 인플레이션 통합 팽창이라는 인플레이션 우리가 여러분이 어때요? 물가 폭등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밑에 한번 물가 폭등 이렇게 써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물가 폭등이란 말은 나중에 얘기고 원래 통합 팽창이 먼저 되죠. 원래 이게 의미가 팽창이라는 거예요. 통화가 팽창하면 물가가 폭등한대. 왜 그럴까요? 그거야 뭐 이해할 수 있지. 통화가 많아지면 통화 한 개당 가치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돈으로 물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돈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을 더 많이 줘야 사게 돼요. 그 가격이 올라가지 당연히. 이해돼요? 그렇잖아요. 통화가 많아졌으니.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 그 학생들이 이게 물가 폭등 그냥 상승 아니고 폭등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왜 통화 팽창입니까? 이런 부분은 아주 좀 거의 사탐 시간이야 거의. 거의 문사탐이 지금 아주 설명해 준 거라고. 이해돼요? 자, 근데 얘가 뉘앙스가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뉘앙스에 expand나 swell, distend, inflate, dilate 나와 있는데 거기 다른 건 뭐 놔두고라도 세 번째 distend와 네 번째 inflate 집합표시. 야, 재밌네요. distend는 내부 압력에서 팽창돼. 알겠죠? 배가 가스가 차서 이렇게 막 배가 부어오른다며. stomach distend by gas. 보세요. 그러나 inflate는 밖에서 그러니까 풍선을 불어넣고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경우가 아주 어때요? 이게 비만이나 뭐와 아무튼 가스 차서 배가 올라오면 왕눈이 배가 이렇게 되고. 근데 딱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친구가 개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빨대를 꼽은 다음에 막 불더라고 막. 내가 동물학대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친구가 계속 했어요. 이거는 인플레이트 아주 왕눈이 하는 거야. 왕눈이 집회. 왕눈이가 이렇게 찾으러 다녀 요즘에. 황소 개구리로 변신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경우 그렇구나. 비교하셔야 돼.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늘 본문은 이 정도 보고 뒤에 또 우리 친구 필수를 보죠.
저기 443페이지에 79번에 우리 rectify를 보겠습니다. 이 rect가 원래 똑바름이라는 옆에 correct 동의어 박스 치세요. 둘 다 rect야. 그래서 반듯하게 만드는. 오히려 동의어로요. 여러분 set right이라는 표현도 드리고요. set right. 이게 또 올바로 만들다. 교정. 요즘에 패치라는 표현 알죠? 패치. 컴퓨터 뭐 패치 파일 다운받는 들어봤지? 그렇잖아요. 패치란 말이 수선하고 이러는 거고 교정할 때 또 뭘 더 하셔야 되냐면 amend도 하셔야 되고 amend. 근데 amend와 amend는 비교 안 됐어. amend는 주로 법 개정하다. amend는 주로 책 교정하다. 이런 거. 오 재밌네요. rectitude가 정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integrity가 지난번 나왔죠? 1번은 뭐? 완전 무결. 그러다 2번 역시 정직. 정직하다 보면 property라는 동요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property. 이것도 기억하시고 밑에 rigor이 왕의 REG. 지금 계속해서 이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하고 통치하는 게 왕이거든. 그래서 rigor이 이렇게 왕이고 나중에 legal하고 설마 헷갈리면 큰일 나지. 헷갈리면 구속할 거야 아주. legal은 뭐야? 합법적인. 이해되죠? legal. 이건 regal. 이렇게 해서 왕의. 옆에 royal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regime이 있습니다. regime. 이게 바로 저 유명한 제도, 정권. 정권이 좋겠습니다. 정권에 박스 치세요. 응? 그래서 이 정권 중에서 특히 군사 독재 정권은 우리 뭐요? 예, 뭐 훈타, 정타라고 했던 훈타, 정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군사 독재 정권이고 이거는 좀 그거보다는 아니래도 어찌됐건 레짐도 좀 독재적인 느낌이 들어갈 때 정권이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이해하시고 다 통치와 연관돼 있다. 이 레짐 나온 김에 레짐에다가 이게 N 붙고 NT 붙고 좀 혼동이 너무 심한 거 2개 드리겠습니다. 혼동어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보세요. N 붙었죠? 이번에는 T까지 붙습니다. 뭐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레지먼. 뭐예요? 이건 다이어트와 함께 식사법, 식이요법이고 이건 뭐? 대대, 연대할 때 연대입니다. 오케이? 대대 말고 연대. 우리가 대대는 보통 battalion 하잖아요. battalion. battalion이 대대고 그래서 중대 다음에 battalion. 중대는 컴퍼니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 예, 군대에서 중대, 그 다음에 대대, 그리고 regiment, 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elish가 있습니다. 맛과 풍미다. 근데 원래 이 단어가요. 원래 즐기다 말고 위다 맛보다 하세요. 1번 맛보다, 맛 보는 거 정말. 그러다가 어떻게? 즐기다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 savor라는 단어가 있는데 savor. savor도 맛이 있고 동사할 때는 근데 얘는 재밌는 게 맛보다 돼요. 맛보다 되지만 얘는 즐기다는 없어. 그러니까 savor는 일단 뭐 맛보다 또는 맛내다 이렇게 우리 savor는 알아두시면 좋겠어. relish는 즐기다까지 간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80번에 보면은 80번은 어디가 있느냐. 저기 459페이지 찾아가세요. 459. 거기 보시면 랜드가 있습니다. 랜드 찢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없죠? 랜드. 우리가 가슴 아픈 할 때 핫 랜딩 했던 이유가 뭐지? 핫 랜딩. 가슴을 찢는 말 되잖아.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핫 랜딩 러브 스토리. 이런 거. 리거가 엄격함, 혹독함. 나중에 형용사가 더 유명한 것 같아. 옆에 rigorous 하면 역시 엄하냐. 역시 아버지가 엄하다. stern 또는 harsh도 좋고 아주 혹독한 harsh. 이렇게 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robust는 배웠지 옛날에 ROB가 로봇 할 때 로봇. 그의 robust가 건장한 study란 동의어. 야, 쌤 study 공부에 알 박혔어요. 그래 공부 열심히 안 했잖아. 알 박힌다고 튼튼해져. 오케이? tough도 동의어입니다. tough 알지요? T-O-U-G-H. tough, strong. 좋아요. rudimentary가 사실은 어근이 rude 무례하다고 연관되는. 그러니까 무례하다는 게 아주 처음이다. 이런 식. rudimentary는 처음이라는 뜻이야. basic. 그대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ruminate가 원래는요. 저 뒤에 소가 되새김질 그걸 반추라고 그래. 반추하다. 소가 위가 뭐 4개래나 아시지? 막 다시 막 꺼냈어. 더러운 소인데 그래서 막 꺼냈다 다시 되씹는 거. 되씹는 게 뭐죠? 너 과거 일을 자꾸 되씹지 마라.
당연히 심사숙고지. 이해되죠? 원래는 구체적으로 반추하다, 그러다가 추상적으로 심사숙고하다. ruminate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씩씩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